이현주는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을 바라봤다. 51세.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 3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엄마, 오늘 면접 잘 보고 와. 대학 2학년인 딸 지원이가 격려의 말을 건넸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방을 들었다. 오늘은 한 번역가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 남편 재우는 중견기업 부장이었다. 안정적인 수입, 아늑한 아파트, 행복한 가정.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설상가상으로 재훈이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서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친구는 파산했고 책임은 고스란히 현주에게 넘어왔다.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하고 처음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25년 만의 일이었다. 처음엔 마트 계산원으로 시작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가사 도우미 일을 알게 됐다. 생각보다 괜찮아. 시간도 자유롭고. 선배 도우미의 말을 믿고 시작한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면서 현주는 자주 울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딸의 등록금, 생활비,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오늘 면접을 보러 가는 곳은 조금 특별했다. 평창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번역가로 집안일과 간단한 식사 준비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랐다. 고급 주택가의 조용한 분위기가 낯설었다. 번호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 지적인 인상을 줬다. 박민석입니다. 들어오시죠. 그는 간단히 인사하고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책으로 가득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곳곳에 외국어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번역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에 소홀하게 됐습니다. 주 3회 정도 오셔서 청소와 간단한 식사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언제부터 가능하신가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출근일 현주는 긴장하며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하지만 생활감이 없었다. 부엌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 몇 개와 우유가 전부였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는 게 느껴졌다. 박민석은 서재에서 일했고 현주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현주는 그가 극도로 규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 한 달이 지났다. 현주는 이제 박민석의 집이 익숙해졌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조용함이 현주에게는 편안했다. 어느 날 현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민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혹시 간단한 저녁 식사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추가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현주는 잠시 생각했다. 요리는 자신 있었다. 25년간 가족을 위해 해온 일이었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부터 현주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가정식이었다. 정말 맛있습니다. 박민석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이 현주에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 같네요. 가족이 안 계신가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기를 놓쳤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럼 늘 혼자 드셨어요? 네,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박민석은 가끔 현주와 식사를 함께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다. 그들은 책에 대해, 날씨에 대해,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주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박민석이 물었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편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딸이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여전히 밤이면 외로웠고 미래가 불안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현주는 성실하게 일했다. 박민석은 점점 더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현주 씨가 안 오는 날은 집이 너무 조용해요. 어느 날 그가 말했다. 현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일 뿐이었다. 장마가 시작됐다. 어느 목요일 오후 현주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박민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요. 우산 있어요. 우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로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탁입니다. 그의 간곡한 부탁에 현주는 결국 승낙했다. 차 안에서 둘은 침묵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이쪽입니다. 현주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빌라의 2층이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현주가 내리려는 순간 박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현주 씨. 네. 제가 선을 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자꾸 생각납니다. 일하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모든 것이요. 현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고객이고 자신은 가사 도우미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박민석이 손을 놓으며 사과했다. 아니에요. 저도. 현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도 그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저도 회장님이 좋습니다. 조용한 고백이었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현주는 일을 했고 박민석은 번역을 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 우연히 스치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현주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민석 씨도요. 혼자 계시는 거죠? 네. 익숙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역력했다. 연휴 중간 현주는 박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명절 음식 만들었는데 갖다 드릴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현주는 딸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음식을 싸서 그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민석이 반갑게 맞아줬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명절인데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현주가 음식을 꺼내 상을 차렸다. 송편, 전, 갈비찜까지. 정성스러운 명절 상차림이었다. 같이 드실래요? 박민석의 제안에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현주 씨. 네. 제 인생에서 이런 명절은 처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현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떠난 후 명절은 늘 쓸쓸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가을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현주 씨,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박민석의 말에 현주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요?
더 이상 고객과 가사 도우미 관계로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요. 현주와 박민석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했다. 딸 지원이 가장 먼저 반대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 사람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민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가사 도우미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돈이 필요하니까 접근한 거예요. 현주는 마음이 아팠다. 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박민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박민석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출판사 편집자가 넌지시 물었다. 박 선생님, 요즘 가사 도우미와 연애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박민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다. 더 큰 문제는 현주의 경제적 상황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박민석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애매해졌다. 일을 그만두는 게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민석의 제안에 현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요.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인인데. 그래도 안 돼요. 저는 누구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요. 현주의 자존심이었다. 한번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녀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 박민석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안타까웠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럼 제 번역 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교정과 검수 같은 일이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현주는 고민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의 도움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현주의 전 시누이가 찾아왔다. 재훈의 여동생이었다. 언니, 제 오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요? 그건 우리 조카는 뭐가 돼요?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까지 딴 남자한테 가면 지원이는 이해할 거야. 이해할 리가 없죠. 언니 정신 차려요. 그 남자 언니 나이 알고나 사귀는 거예요. 심한 말들이 쏟아졌다. 현주는 참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말해요. 저도 정리가 필요해요. 박민석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2달이 지났다. 현주는 다른 가정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늘 공허했다. 박민석도 마찬가지였다. 번역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는 다시 비어갔고 식사는 다시 편의점 도시락이 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현주는 혼자 집에 있었다. 딸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박민석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민석 씨. 2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 차이가 있든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걱정이 돼요. 딸도 반대하고 주변 시선도 불편하고 함께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이해해 줄 거예요.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줘서. 새해가 밝았다. 현주와 박민석은 공식적으로 관계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딸 지원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지원아. 박민석은 현주에게 번역 일을 가르쳤다. 현주는 생각보다 소질이 있었다.
함께 일하며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봄이 왔다. 박민석의 집 정원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민석 씨, 우리 여기 꽃밭 좀 가꿀까요? 좋아요. 까치예요. 둘은 함께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다. 흙을 만지며 현주는 생각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아무리 황폐해 보여도 씨앗을 심고 정성을 들이면 다시 꽃이 핀다고. 행복해요? 박민석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에 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민석이 현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약혼 반지예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현주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네, 그럴게요. 둘은 포옹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찾아온다. 현주와 박민석은 그것을 증명했다. 나이, 환경, 주변의 시선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계절을 선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딸 지원도 참석했고 박민석의 출판사 동료들도 축하해줬다. 엄마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지원이 현주를 안으며 말했다. 현주는 딸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 지원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바라보며 현주는 생각했다. 인생의 전반부가 의무와 희생이었다면 후반부는 선택과 행복이 될 것이라고. 무슨 생각해요? 박민석이 물었다. 우리 이야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후회하지 않죠? 전혀요. 이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인생도 그렇다. 때로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만 결국은 잔잔한 해변에 도착한다. 현주와 박민석은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그들의 두 번째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